안녕하십니까. 여행과 세계사 인문학의 두레박 박병모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익히실 주제는 역사란 무엇인가입니다. 벌써 올해로 광복 75주년이 되어 일제 36년의 2배의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본은 진정한 반성은 없고 일본 고위 관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물론 위안부 및 징용자들에 대한 우리 법원의 배상 판결에 일본의 반발 뉴스만 들려옵니다. 독립운동가인 단체 신채호 선생께서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세계적인 현대 영국의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도 인류에게 가장 큰 비극은 지난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여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문학 열풍과 함께 부는 역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과 더불어서 더욱 높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충분히 역사의 개념은 물론 의식을 갖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핵심과 관련 지식을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역사의 어원을 통해서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한자 문화권에서는 서양으로부터 역사라는 말이 들어오기 전에는 사감, 통감, 서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주로 사의 개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말의 연어는 주나라 때부터 황제들은 하늘의 종묘나 제사를 지내고 대사례를 가집니다. 대사례에서 화살 적중수를 기록하는 사람을 사라고 했는데 객관성을 상징하는 중과 기록을 상징하는 수의 합성으로서 객관적으로 공명정대하게 기록하는 행위 자체를 의미합니다. 손으로 가운데를 잡고 있는 모양으로 발음을 이루는 말로 공정성을 요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제후의 통치 행위를 기록하는 사관의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관리라는 리자도 기록하는 사람을 뜻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000여 년 전 한자를 우편으로 엮어서 중국 문자를 통일한 허신의 설문해자의 기사자야 중부지중 중정야라고 하는 구절에서 사는 사건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동양의 사관은 사실을 기록하고 자신의 생각은 별도로 사론이나 참, 안, 평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역사의 기록과 구분해서 덧붙입니다. 그래서 당시 동양에서는 사, 감, 통감, 서, 기라는 용어로 쓰였으나 주로 사 또는 사의 개념이 많이 이용됩니다. 반면에 서양은 역사가가 자신의 생각으로 해석 서술하여 역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역사라고 하는 말은 19세기 말 서양에서 역사학이 새로 동양에 소개되었을 때 종래의 사학에 과거에 있었던 사실의 지날 역자를 붙여서 역사라고 하는 용어가 한국이나 중국, 일본 및 베트남 등 동양학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한편 서양의 히스토리어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첫째는 그리스어의 히스토리아에서 유래한 말로 탐구 또는 탐구하여 획득한 지식을 의미하며 헤로도투스가 쓴 페르시아 전쟁사나 투키디데스가 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의 원래 책 이름도 히스토리아였다라고 합니다. 히스토리아의 어군인 히스토는 증인 혹은 진실을 밝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헤로도토스는 바로 기존의 허구가 뒤섞인 신화와 전설 또는 서사시와 구별되는 진실된 왜곡을 벗어난 새로운 이야기 양식을 만들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오랫동안 히스토리와 스토리가 동의어로 쓰여오다가 15세기 되어서야 히스토리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스토리는 비공식적이고 상상된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나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독일어의 게슈테라는 말은 게슈텐의 발생한다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으로 과거에 일어난 일
등을 뜻합니다. 이는 전쟁의 승패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낸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동양의 역사학이 기록 중심의 학문이라면 서양의 역사학은 해석 중심으로 역사가의 서술로 쓰였음을 의미합니다. 역사라는 말 속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과거의 사건 그 자체 외에도 네 가지 개념이 더 포함이 됩니다. 첫째는 시간이 흘렀다는 뜻으로 지구의 역사, 군대의 역사라고 할 때의 개념과 역사가 오래된 학교라고 지칭할 때의 개념이 예속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기록해 놓은 기록물을 뜻하기도 하는데 예컨대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을 역사라고 칭할 때와 역사시대와 선사시대라고 구분할 때에 쓰이는 개념이 이 경우입니다. 세 번째, 역사를 의미하고 또는 이는 사학이라고도 의미합니다. 연구자에 의해서 전문적으로 연구서술하는 학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네 번째는 철학적 개념으로 추상적 개념이거나 과거의 역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할 경우와 역사의 재현이라든가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 또는 역사를 창조한다라고 할 때 용어는 이 개념에 속합니다. 이러한 개념 중에서 일반적으로 역사라고 할 경우 과거 및 현재 인간이 지적, 예술적, 사회적 활동을 한 산물의 총체 및 부분을 역사라고 합니다. 역사관이란 개인의 인생에 대한 관점을 인생관이라고 하듯이 역사의 성격을 규정하는 가치관으로 이념 체계나 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특정한 견해를 지칭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중국 역사학을 살펴보면 감계주의, 순환론, 상고주의, 중화주의 등이 있습니다. 먼저 감계주의는 삼어강이 자칫 통과하면서 역사는 다스림에 도움을 주는 시대를 관통하는 거울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인간의 잘못을 바로잡듯이 역사를 거울로 삼아서 경계하는 교훈주의적인 전통입니다. 맹자는 세상이 한 번은 지세였다가 다시 난세로 반복해 간다라고 하는 왕조 순환론을 폈고 주역의 음양론이나 오행론도 우주의 순환에 의해서 역대 왕조도 화수목금토의 5가지 요소가 상호 순환하여 변화한다는 순환사관의 일종입니다. 일부러 하지 않아도 잘 다스려진다는 무의치지와 자식이 아님에도 왕위를 선양했다라고 하는 선양지치의 요순 시대를 본받으려고 하는 상고주의는 역사가 점차 타락해 간다는 태보주의 역사관의 하나죠. 편협한 역사관의 하나인 중국 중심의 중화주의는 진이 천황제 확립에 이어서 한나라의 무제가 육아 이념에 공양학과 법가 사상을 더해서 구체화시킵니다. 중국의 시조 황제 현원이 중국의 5학 가운데 하나인 중학인 화산에서 일어났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죠. 후에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며 한족을 둘러싸고 있는 동이, 서융, 남만, 북쪽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문화를 주도해 나가는 문명국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세기 말 서구 열강에 무릎을 꿇으면서 사라졌으나 최근 등소평 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의 자신감으로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죠. 특히 중화 문명 탐원 공정과 동북, 서남, 서북 공정은 중국의 시간적, 공간적 영통 확장과 소수 민족의 이탈의 방지를 위한 역사 왜곡과 침탈로 우리에게는 동북 공정에 맞설 수 있는 철저한 역사 연구가 더욱 절실합니다. 서양의 역사학에서는 운명론적 순환사관, 진보적 역사관, 문명사관, 유물사관 등이 있죠. 과거의 역사관으로 계절의 순환처럼 역사는 되풀이된다라고 하는 운명론적 순환사관으로는 그리스의 투키디데스, 로마의 타키투스 등을 거쳐서 14세기 튀니지 역사학을 정립한 이븐 할툰 등이 주창한 이론이죠. 독일의 슈펜글러는 역사를 인간의 생체 주기와 같다고 보아서 세계의 역사를
출생, 성장, 쇠퇴, 소멸의 과정으로 인식합니다. 모든 창조적인 활동은 생활주기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문명의 성숙함에 따라서 원래 영감을 잃고 보다 세속적이 되며 종국에 가서는 몰락한다고 봅니다. 고대 이집트, 바빌로니아, 인도, 중국, 그리스와 로마, 아라비아, 멕시코 등의 문화권이 한때는 크게 번성하였지만 결국은 몰락의 과정을 겪는 것처럼 서구의 몰락이라고 하는 책에서 서구 문명도 언젠가는 몰락의 과정을 겪을 것이라고 예견한 것으로 유명하죠. 이에 반해서 기독교적 역사관은 창조와 진행과 종말이라고 하는 삼각관계 속에서 시작과 끝을 전제로 하는 직선적 역사관이요 진보적 역사관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으로부터 일어난 기독교적 직선적 사관에서 신적 존재 대신 인간을 역사의 주체로 보았으나 역사가 흥하고 쇠퇴하는 순환 개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역사는 발전 진보한다라고 하는 계몽주의의 진보 사관이 있죠. 자, 한편 영국의 토인비는 도전과 응전의 원리로 왕조나 국가가 아니라 세계의 문명을 21개로 나누어서 역사의 흐름을 문명의 흥망성쇠로 설명하면서 순환론적 문명사관을 주장하기도 하죠. 유물사관은 마르크스주의의 사적 유물론의 줄임말로 경제적, 물질적, 생활관계를 역사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는 입장으로 공산주의 이론의 바탕이 됩니다. 기타 오리엔탈리즘이란 에드워드 사이드의 책인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제국주의 시대에 서구 국가들이 가졌던 동양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나 태도를 지칭하는 말이죠. 반면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샤오메니 천의 옥시덴탈리즘은 서양은 비인간적이고 천박하며 물질적이라고 하는 서양 이미지와 편견을 형성합니다. 자, 우리의 역사에서 보이는 역사관으로는 왕조의 흥망성쇠를 역사로 보는 왕조사관, 역사의 주체를 지배층이나 영웅이 아니라 민중으로 보는 민중사관 등을 들 수 있죠. 일제의 식민지 수탈을 합리화하는 식민사관과 이에 대항하는 민족 지도자들의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민족사관들도 있습니다. 앞서 나열했던 역사관들은 역사를 해석하는 방법론으로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인정받고 있죠. 그러나 이 중에서 중국의 중화주의 부활과 동북공정으로 고구려, 발해 및 고려 역사의 탈취 문제와 식민사관과 민족사관은 그 태생적 한계 때문에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식민사관과 민족사관의 사회경제적인 부문에서 내재적 발전론, 일명 자본주의 맹아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은 가장 크게 대립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중국의 동북공정과 더불어 저 차후에 별도의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역사 의미 두 측면과 개념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사 이론에는 일반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사실과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란 두 가지 뜻이 포함됩니다. 즉 역사란 사실로서의 역사, 즉 객관적인 측면과 기록된 사실, 즉 주관적인 측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는 역사를 뜻하는 용어의 어원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독일어 게슈텐이라고 하는 동사가 명사한 것으로 일어난 일을 뜻하는 말이죠. 한편 영어의 히스토리는 찾아서 안다라고 하는 그리스어 히스토리아에서 연유되었습니다. 즉 전자는 동양적 어원으로는 역이라고 하는 말로 과거의 사실, 즉 객관적인 측면을, 후자는 동양적으로는 기록 또는 기록자 및 기록된 사실, 즉 주관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뜻인 사에서 어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역사란 용어로 객관적인 사실로서의 역사와 이를 토대로 역사가가 주관적으로 구성한 기록으로서의 역사, 두 측면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실로서의 역사의 대표적인 학자는 독일의 랑케로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주창하여 사료에 대한 고증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역사가의 몫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역사가는 자신을 숨기고 역사적 사실만 말해야 한다라고 하여 역사의 객관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입장은 인과관계를 중요시하여 실증주의 사관, 객관주의 사관 또는 역사주의 사관 또는 역사 연구 방법을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여 문헌 중심 또는 정치사 중심, 연대 중심의 서술 중심의 이른바 랑케사학을 태동시켰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를 근대 역사의 아버지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반면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주관적 의미의 역사로서 과거의 사실을 토대로 역사가가 이를 조사 연구하여 주관적으로 재구성한 것을 말합니다. 이탈리아의 역사가 크로체는 역사의 본질이나 연구 방법이 자연과학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과거의 일을 있었던 그대로 기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과거의 역사는 죽은 역사요, 참 역사는 현재의 역사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역사가의 입장과 시각에 따라서 역사 서술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크루체가 살았던 당대의 이탈리아는 무솔리니의 파시즘이 발효하던 시대였죠. 그래서 크루체의 사관은 파시즘적 역사관을 지배 집단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는 예가 드물지 않았다고 합니다. 20세기 후반 영국의 칸은 객관적 사실을 중시하는 랑케는 역사적 의미와 교훈이 좀 부족하고 역사가의 주관적인 해석을 강조하는 크루체는 객관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모두를 비판하면서 중도적 또는 조화적 입장을 보여줍니다. 그는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에 부다는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가가 역사적 사실을 입증해줄 자료, 즉 사료를 가지고 과거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탐구하고 그 결과를 자신의 사관에 입각하여 주관적으로 서술하는 학문이 역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카의 역사는 주관적 또는 관념적이며 상대주의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역사란 2로 다시 뵙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두레박 박병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